잠을 못 자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시끄러운 그런 밤.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밤.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요? 자식이 잘 살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건강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 같은데, 노후 자금이 이걸로 버텨질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 걱정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고통받으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실제보다 생각 속에서 더 많이 힘들어지는가?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2000년 전 이 질문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네카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실제로 겪은 힘든 일과 머릿속에서 걱정한 일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머릿속이 더 바쁩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건 하루였는데 나 큰 병 걸린 거 아닐까 하고 한 달을 걱정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은 건 딱 한 번이었는데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나한테 화가 난 건 아닐까 하고 이틀을 고민합니다. 직장 동료가 퉁명스럽게 말한 게 전부인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고 밤새 생각합니다. 실제 사건은 5분이었는데 그 걱정은 5일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렇게 걱정을 끌어안고 살까요? 두뇌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맹수를 피해 살아야 했을 때는 이 기능이 생존에 꼭 필요했습니다. 소리가 나면 일단 긴장한다.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일단 도망갈 준비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맹수 대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남들의 시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뇌는 그것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경계하고 대비하려 합니다. 문제는 그 위험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맹수는 실제로 눈앞에 있어야 무섭죠. 그런데 우리 뇌는 상상 속의 맹수에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잠이 안 오고 그 상상 속의 맹수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잠깐 떠올려 보세요. 가장 무너졌던 그 순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진짜로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닥친 일을 감당하느라 바쁘거든요. 갑자기 가족이 쓰러지면 병원에 뛰어가고 의사를 만나고 보호자 서류를 쓰고 걱정할 틈도 없이 움직입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면 처리하고 해결하고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은 의외로 강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기 전, 혹은 위기가 끝난 후에, 그때 걱정이 몰려옵니다. 만약에 이랬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상상 속 고통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상상.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일상에서 하는 걱정의 85%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루키우스 아나이우스 세네카. 기원전 4년경 태어나 기원 후 65년의 생을 마감한 로마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그냥 책상에 앉아 글만 쓴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측근이었고 로마 제국의 권력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폐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기도 있었다고 스스로 기록에 남겼을 정도예요. 황제의 어머니에게 미움을 사 로마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8년 동안 외딴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 외딴 섬에서 혼자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권력의 정점 가까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유배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결국 네로 황제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모든 굴곡의 삶 속에서 세네카가 남긴 글들은 놀랍게도 아주 차분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가 가장 많이 쓴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실제 고통보다 상상 속 고통으로 더 힘들어한다. 유배지에서 그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라. 일어날지 모르는 불행에 대해 지금부터 슬퍼하는 것은 스스로를 향한 잔인함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실제보다 더 많이 고통받는다. 이것은 그가 책 속에서 찾아낸 문장이 아닙니다. 유배지의 외로움 속에서 황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시간들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던 나날들 속에서 직접 살아낸 진실입니다. 세네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철학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동수 씨는 54입니다. 제조업 중간 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해왔어요. 지난해부터 회사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인 통보는 없었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그랬어요. 회의가 줄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달라졌고 여기저기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동수 씨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나도 잘리는 거 아닐까? 잘리면 어떻게 하지? 애는 아직 대학생인데 이 나이에 새로 취직이 되겠어. 집 대출도 아직 남았는데 밤마다 이 생각들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밥맛이 없어졌고 아내와 대화가 줄었고 주말에도 핸드폰만 붙들고 뉴스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조조정에서 동수 씨는 제외됐어요. 오히려 팀장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6달의 걱정이 한 번도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그 6달을 돌이켜보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실제로 겪은 고통은 없었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그게 나를 진짜로 갉아먹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인숙 씨는 61입니다. 큰딸이 몇 년 전 결혼을 했는데 요즘 딸이 전화가 뜸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짧게 끊고 명절에 왔다가도 일찍 자리를 뜨고 인숙 씨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사위가 딸을 내 쪽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딸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이러다 우리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이 몇 달째 이어졌어요.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사실 몇 달째 너무 힘들었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말 못했어.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인숙 씨가 상상했던 것과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딸은 엄마를 멀리한 게 아니라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리를 뒀던 거예요. 몇 달간의 상상 속 고통. 실제 현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정호 씨는 48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순간부터 열흘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증상을 검색하고 질병을 검색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쌓아갔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장례식까지 그렸어요. 가족들은 어떡하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내가 못 보게 될 것들을 떠올리며 실제로 울었습니다. 열흘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어요. 처음 검사에서 수치가 살짝 높게 나온 것뿐이었고 추가 검사에서는 정상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그가 경험한 고통. 그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눈물도 실제였고 두려움도 실제였고 슬픔도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파국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의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다만 이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할 때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모른다는 것,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이 오면 우리 뇌는 어떻게든 결론을 만들려 합니다. 그 결론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도요. 잘릴 것이다. 병에 걸렸을 것이다. 관계가 끝날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최악의 결론이라도 내리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뇌에게는 안심이 됩니다. 불확실함을 어떻게든 확실함으로 바꾸려는 것이죠. 비록 그 확실함이 나쁜 것이더라도 그 결과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행이 오기 전에 이미 그 불행을 맞이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초대하지도 않은 손님을 집에 들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은 배고프면 먹지 말라는 말만큼 쓸모가 없어요. 다만 걱정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자는 겁니다. 세네카는 이런 방식을 제안했어요. 첫째, 걱정을 구체적으로 직면하라. 막연하게 두려운 것을 그냥 두면 그 두려움은 머릿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종이에 써보면 달라져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정확히 뭔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음을 구체화하면 막연한 공포가 조금씩 실체를 잃기 시작합니다. 둘째, 과거의 걱정을 돌아보라. 잠깐 뒤를 돌아보세요. 10년 전, 5년 전, 심지어 1년 전에 했던 걱정들. 그것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났더라도 어떻게든 견뎌냈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두려운 날들을 살아왔다. 이 사실이 가장 강력한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 걱정은 항상 미래나 과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방 안은 안전한가요?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숨을 쉬고 있나요? 그 작은 것들을 느끼는 것. 그것이 상상 속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네카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를 붙잡아라. 미래에 의존하는 사람은 오늘을 잃는다. 인생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거창한 깨달음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가 상상하는 것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조용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입니다. 아, 나 또 없는 일 만들고 있었네.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어깨에서 뭔가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동수 씨. 그분이 나중에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6달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회사 상황이 아니었어요. 잠을 못 자는 내 머릿속이었어요.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인숙 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딸이 전화해서 사정을 말해줬을 때 순간 허탈했어요. 내가 몇 달 동안 얼마나 혼자 고통받았는지. 근데 그게 다 내 상상이었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크고 작은 걱정들을 끌어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살면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짧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삶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 속에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은 삶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태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실제보다 더 많이 고통받는다. 세네카가 이 말을 남긴 건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인간은 똑같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걱정하며 삽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네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의 많은 부분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채는 순간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는 유배지에서도 죽음을 앞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토록 담담한 글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혹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닌지요. 머릿속에서 완성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 현실보다 훨씬 앞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것을 한 번만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그 물음 하나가 여러분의 오늘 밤을 조금 더 조용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힘든 날들이 옵니다. 그 힘든 날들은 있는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미리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짜 힘든 날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그것들을 겪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 잠 못 드는 새벽에. 세네카가 말했듯이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조용히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끝이 났나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금 이 순간입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 순간을 조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세네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실제보다 더 많이 고통받는다. 어쩌면 우리는 실제 삶보다 생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채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